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사마입니다. 이제 산란철, 본격적인 산란철인데 어디로 갈지 선택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고민하다가 좀 느낌이 오는 곳으로 한번 달려와 봤습니다. 이곳은 안성의 금광저수지. 고기 많이 들어왔네. 이에 무조건 자대 들고 들어갑니다. 그렇죠. 느낌이 오면 바로 낚싯대 들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 산란철 낚시는 일단 붕어가 들어와서 울렁울렁거리고 산란을 시작하고 움직이고 이런 움직임들이 보여야 낚시가 되거든요. 이 포인트는 제가 2년 전에 어마어마한 붕어들을 많이 잡았던 그 포인트고요. 장화를 신고 들어와야 되고 이렇게 낚시터에서 설치해 놓은 어떤 팔레트가 있는데 이 위에서 해도 되고 또 옆에 좌대를 깔아도 됩니다. 저는 오늘 이 팔레트 위에서 한번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가 예술 오브 예술이죠. 네. 제가 이 포인트를 좋아하는 이유는 일단 수몰나무로 둘러싸인 이 느낌이 너무 아름답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산란이 들어오는 붕어들, 알짜리를 보는 붕어들이 먹이 활동을 하기에 최적의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수심이 1m 50 정도로 알짜리를 보는 붕어들이 먹이 활동을 하기에 가장 좋은 수심, 그리고 가장 좋은 포인트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무로 꽉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들어오는 초입에 붕어들이 들어와서 부분적으로 산란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와서 좌대를 설치 안 할 수가 없죠. 네. 자, 오늘 저는 이 설치된 팔레트에서 낚시를 할 거고, 저런 거 하나씩 가지고 다니면 좋습니다. 요런 좌대나 또 이런 팔레트에서 방부목에 박을 수 있는 그런 강목이고, 12를 해볼까? 자, 우선 12척으로 시작을 하고요. 이런 포인트 낚싯대 빳빳해야 되고 허리 힘 좋아야 되고 원줄 목줄 튼튼하고 바늘도 커야 됩니다. 우와, 힘잘 하는데 이거 손 떨리는데. 떡이 엄청 들어왔는데. 네, 떡붕어가 들어와서 막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게 눈에 보입니다. 네, 너무 이럴 때는 가슴이 두근두근 하죠. 자, 손이 떨립니다. 진정하고 호사마 레시피를 만들어 봅니다. 네. 뭐 산란철에 이만한 떡밥 레시피가 없죠. 네. 호사마 레시피로 오늘도 잘 만들어서 이 지금 산란하기 위해 왔다 갔다 하는 이 붕어들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인성이 찌가 지금 포인트가 완전 우거진 나무인데 나무 그늘에 찌가 잘 안 보일 확률이 높아서 아이고 붕어 들어와서 난립니다. 어쩔 수 없어. 일단은 무크로 하고 조금 큰, 여기가 아마 제 기억에 1m는 더 나올 거라서. 네, 이런 포인트는 찌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시인성이 좋은 찌를 써주는 게 좋고요. 저는 튜브톱을 거의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무크톱으로 된 찌를 사용해서 낚시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이고, 찌가 뭘 보여야지 낚시를 하지 이거. 자,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이 포인트는 제가 예전에 한 2, 3년 전에 여러분들께 멋진 붕어들을 연타로 보여드렸던 포인트인데 뭐 고기를 잡기가 쉬운 포인트가 아닙니다. 정말 타이밍이 안 맞으면 그냥 하루 종일 입질도 못 보는 곳이긴 한데, 오늘 제가 느낌적으로 이제 할 때쯤 됐다 싶어서 왔는데 지금 산란이 들어왔네요. 떡붕어고요.
이 자리는 어쨌든 이 수몰나무 안창에 잘 찌를 세우면 입질을 받을 수 있는 곳이긴 한데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과연 오늘 붕어가 나와줄지. 근데 문제가 찌가 잘 안 보이네요. 여기가 또 허리를 숙이는 자세를 또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 사실은 안쪽 나무에 조금 붙이는 게 좋은데 이게 또 너무 욕심부리면 그날 하루 낚시가 좀 망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한 13척 정도가 들어가긴 하는데 너무 잘못하면 저 다 걸리거든요. 그래서 욕심 안 부리고 일단 12척으로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고기만 좀 입질 해준다면은 나올 것 같긴 한데 지금 산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서 먹이 활동이 어느 정도는 할 것 같거든요. 그 당시에도 그랬고. 네, 산란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붕어들, 알짜리를 보는 붕어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포인트이기 때문에 100% 먹이 활동을 할 겁니다. 제가 여기서 고기를 많이 잡았었고요. 그래서 이제 떡밥을 달아서 꾸준히 템포 있게 낚시를 해줍니다. 1대1 낚시로 한 바늘 닿기는 대류가 있어서 힘들고, 지금 우측으로 대류가 좀 가기 때문에 한 바늘 닿기나 띄우는 것보다는 바닥에 두 바늘을 대는 낚시를 하는 게 좋아서 1대1 낚시로 해서 낚시를 시작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뒤쪽에는 부분적으로 산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지금 제가 던지는 포인트는 붕어들이 왔다 갔다 막 들어오고 있고요. 가장 완벽한 타이밍이죠. 이런 타이밍을 맞추는 게 쉽지는 않은데요. 자, 찌가 목내림 되고요. 히트. 자, 밥을 뭐 한 10번 넣었나? 바로 입질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렇지. 좋아. 우와, 크다. 겁내 크다. 우와, 이거거든. 우와, 죽여줍니다. 금광지 대떡 사냥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 금광지 대한민국 탑3 안에 드는 떡붕어라고 자부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요렇게 찌가 잘 안 보일 때는 저처럼 저 나무 그림자에 탁 가리는 그 라인에 던지면 잘 보입니다. 그런 어떤 이제 낚시하다 보면 생기는 팁들은 제가 영상에서 자주 알려드리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먹고 나옵니다. 지금 시기는 먹는 시기라 아무래도 낚싯대를 한 척수 올려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고기가 산란을 하긴 하는데 많은 마리수가 들어와서 산란하는 것 같지가 않네요. 저쪽 안쪽에 좀 깊은 나무 쪽으로 바짝 붙이는 게 좀 더 마리수가 나올 것 같고, 한 마리 나오고 지금 한 30분 맹한데 해가 안 떠서 더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자, 제가 낚싯대를 바꿉니다. 그 이유는 지금 12척으로 한 마리를 잡고 나서 조금 맹한 상황이 한 3-40분 있었습니다. 분명히 붕어의 움직임은 있는데 이럴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깊이 넣어 보겠습니다. 저 수몰나무 안창으로 더 깊이 넣어서 좀 더 나무 안쪽에 구멍에 가까이 붙여서 확률을 높여 보겠습니다.
요런 어떤 그 채비와 낚싯대 길이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투척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렇게 투척을 잘 해줘야 됩니다. 네, 그 구멍에 딱 들어가게. 히트. 우와, 오른쪽으로 파고드는데요. 제 팔 떨리는 거 보십니까? 저렇게 제압하지 않으면 무조건 다 감아버립니다. 아무래도 몸걸림 같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씨. 자, 일단 찌의 움직임 자체가 몸걸림 움직임이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자, 몸에 걸렸다고 해서 못 건지는 것보다는 저렇게 제압해서 건져내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몸에 걸려서 완전 감아버리면 원줄이 나가거나 채비에 손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끄집어낼 수 있으면 최대한 저렇게 끄집어내는 게 좋습니다. 네. 이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붕어들과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붕어들을 몸걸림을 끄집어낸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데, 제가 아까 순간 제압하는 거 보셨죠? 네, 그렇게 제압을 해서 어쨌든 끄집어내는 게 좋습니다. 원줄 목줄 튼튼히 쓰는 이유가 이거거든요. 낚싯대를 바꾸는 게 답이었어. 우와. 사이즈 보소. 굉장합니다. 자, 비록 몽골림으로 나왔지만 붕어가 너무 잘생기고 깨끗하죠. 네, 이것이 바로 금광저수지 떡붕어입니다. 자, 일단 13.5촉으로 바꾸고 바로 한 마리를 어떻게든 걸어냈습니다. 일단 낚싯대를 바꾼 건 잘한 것 같고요. 좀 더 깊이 있는 곳에서 많이 움직이는 붕어들을 노리게 됐기 때문에 잘 바꾼 것 같고, 자, 떡밥을 잘 달아서 투척을 저렇게 잘 구멍에 넣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포인트는. 자, 목내림 되자마자 바로 건드리죠. 긴장해야죠. 와, 입질. 힘 좋다. 자, 이번 붕어는 정흡인데요. 정확하게 먹고 나왔는데요. 먹어도 저렇게 우측으로 쳐박습니다. 우와. 이야. 그러니까 원줄, 목줄, 바늘, 그 다음에 낚싯대 모든 게 맞아야 되죠. 네. 나온다. 우와, 대박이다. 우, 사이즈 봐. 우와. 와, 짜릿하다. 와, 다 삼켰나 해. 우와. 왜? 오, 좋아. 잘생겼다, 잘생겼어. 41. 죽여줍니다. 아, 이게 바로 금광
힘이 와, 순놈들은 찌를 2마리 쭉 가져가는 입질. 어우. 자, 안 먹고 지나가는 붕어들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몸에 걸리면 그냥 바로 돌진하기 때문에 목줄 그냥 바로 나가죠. 저런 붕어들은 사실은 뭐 잡을 수 있는 붕어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아쉬워할 건 없습니다. 네, 먹는 붕어들만 잘 잡아내면 되니까. 자, 붕어가 계속 나와주네요. 아, 연타로 계속 나와주고 있고, 또 이제 아는 분이 전화가 와서 네, 뭐 이렇게 낚시를 재밌게 하고 있다, 이런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입니다. 네, 전화 내용은 뭐 들려드릴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목내림 시켜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고, 되돌림이 거의 나오고 잔분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통화를 하고 있는데 건드림이 계속 나오다가, 이 원래 전화 통화할 때 입질이 좀 자주 오거든요. 네, 이런 거 경험하신 분들 분명히 형님. 많으실 건데. 걸어. 야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 째지마. 어우. 잠깐만 형님. 또 전화할 때 고기 나온다. 잠깐만.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전화할 때 딱 찍어주네요. 와, 정확하게 먹고 나오는데도요, 처음에 걸었을 때 순간적으로 나무로 쳐박는 그 힘이 순간 제압하지 않으면요 우에. 끄집어낼 수가 없습니다. 네, 바로 감아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제압을 잘해야 되거든요. 우와. 사이즈 죽여주네. 이런 포인트에서 이렇게 힘 좋은 대물들을 상대를 하려면 낚싯대, 원줄, 목줄, 바늘 모든 게 잘 맞아야 이런 강제 제압이 가능하고, 또 붕어들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뭐 호사마 TV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항상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이렇게 상황을 만들어내고 잡아냅니다. 아, 잘생겼다. 어우. 해가 뜨면서 고기들의 활성도가 좀 올라가네요. 전화 통화하는 와중에 탁 찍어서 깠는데 바로, 근데 와, 힘이 딱 거는 순간 처박는 힘이 제가 2년 전에 했을 때보다 더 좋아졌는데, 이렇게 막 처박지 않았었거든요. 역시 낚시는 포인트와 타이밍이네요. 지금 대류가 우측으로 흐르기 때문에 바닥에 두 바늘을 완전히 1대1에서 슬로프 조금 더 주는 되는 낚시를 하고 있고, 콕 찍거나 훅 가져가거나. 자, 금강지 붕어는 그 생긴 어떤 생김새나 힘이나 모든 게 대한민국 떡붕어들 중에 거의 탑3 안에 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웬만한 데는 다 다녀봤는데 와, 환상적입니다 정말. 네. 자, 바닥에 두 바늘을 댄 상태로, 자, 또 건드림 나오죠. 무조건 건드림 나오면 붕어입니다. 네. 자, 저렇게 나무 그림자에 찌를 세우면 찌보기가 좀 편합니다. 자, 고패질. 아, 히트. 자, 제가 고패질을 한 이유는 계속 꼬물꼬물 먹지는 않고 분명히 있는데, 아우, 또 옆으로 짠다. 또. 자, 저렇게 완전 왼쪽으로 반대 방향으로 확 제껴 끄집어내야 됩니다. 네. 그 낚싯대가 허리 힘이 좋아야 돼요. 자, 이렇게 또 어마어마한 붕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붕어를 계속 잡아내고 있고요. 또 인생 붕어도 한 마리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다음 편에 또 재밌는 낚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와, 좋다. 우와. 와.